자, 오늘의 착지어는요. 어제 이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 3% 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. 이 슈퍼 상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Q&A가 굉장히 많아요. 좋다.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냐. 뭐 중복상장, 뭐 합병, 물적 분할은 되냐 안 되냐. 유증은 돼요 안 돼요. 또 이런 물음들이 많이 있어서 자,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사례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. 다음 주 공표가 되면 바로 시행이니까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. 이미 이제 뭐 시행은 이달 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 충실 의무가 뭐 여러 번 말했죠. 이제 앞으로 이사회, 대표이사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은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되는데 주주도 이 문구를 보시면 전체 주주입니다. 즉 한두 명이 막 자기 이익은 왜 안 챙겨?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전체 주주에 부합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다. 3% 룰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함께 해가지고 됐습니다. 3% 룰은 뭐냐? 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감사를 자기 멋대로 친한 사람 선임하면 안 되니까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이 됐고요. 전자주총 의무화도 포함이 됐었고 하는데 특히 이 3%룰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강화된 게 뭐냐면 최대 주주뿐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도 합쳐서 이 사람들의 전체 의결권을 3%로 끊는 거거든요. 최대 주주 외에도 같은 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편이지 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3% 룰이어서 상당히 강하게 감사 쪽 라인들을 강화했다. 다만 전자주총은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당장은 안 돼요. 올해는 안 되고 지금 내년 1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설치가 언제 좀 완벽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보기에 내년 3월 이후의 주총에는 우리가 굳이 주총장이 안 가도 전자주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피력하고 표를 다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효과야? 어떤 불합리한 일, 그동안에 어떤 좀 횡행했던 뒤통수 치는 일을 막을 수 있어. 이걸 좀 보도록 할 텐데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게 분할 관련한 것. 물적 분할은 당연히 안 되고요. 인적 분할도 꼼수 인적 분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부분들. 합병도 합병 자체보다 우리가 많이 나왔던 합병의 불합리한 거는 터무니없는 합병 비율이었었잖아요. 막 오너 쪽 라인들한테 더 비율을 더 많이 주고 진짜 알짜한테는 적게 주고 이러면서 했던 이런 합병 비율들도 이제는 완전한 왜곡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또 하나가 유증인데요. 유증이 돈이 있으면서도 막 그런 제3자 배정이라든가 뜬금없는 유증을 해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어떤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불필요한 유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문제가 중복상장은 여러분들이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중복상장은 뭐가 중복상장이냐를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좀 상당히 한 걸음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중복상장이 안 되고 이거 소송으로 가면 패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좀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SK엠무브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. 엄밀히 말하면 SK엠무브는 거의 손자 회사인데 이거는 만에 하나 SK이노베이션이 했다고 치고 법원으로 가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왜냐? 지금 보면 SK엠무브하고 SK이노베이션의 사업 영역이 한 70% 이게 겹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.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중복상장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안 거죠. 그래서 SK엠무브를 이제 상장 철회를 한 거고 이제 까먹으셨을 수 있을 텐데 오스코텍이 그 유한양행의 그 오스코텍이 제네스코라는 거를 또 한번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거래소가 끊어냈잖아요. 이것도 중복 상장이어서 아마 오스코텍이 또 한다고 쳐도 이거는 이제 이번에 바뀐 상법 개정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반면에 이걸 개정이 됐다고 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느냐? 기업들이 M&A를 하는 이 결정 말이에요. 내가 뭐 무슨 회사인데 가령 뭐 제조회사인데 어떤 바이오 회사, 무슨 제약회사, 약품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. 뭐 1,000억, 2,000억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. 어떤 주주들이 그걸 왜 하냐. 제조회사고 지금 바이오 저 제약은 안 되는데 M&A 안 돼.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거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고 또 하나 신사업으로 나가는 투자.
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뭐 유리기판으로 갈 거야. 이런 경영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질문 나오죠. 신사업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유증하는 거는 돼요, 안 돼요?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? 과연 요번에 유상증자를 뭐 1,000억을 했다, 3,000억을 했다. 그 돈 중에 실제 투자로 얼만큼 들어가느냐. 또 실제 구체적인 투자, 뭐 부지를 확보했다든가 이게 잡혀 있느냐. 명확한 계획이 있냐 없냐를 놓고 따져서 정말 명확한 계획이라면 이건 오케이죠.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그런 투자를 위한 유증은 시장에 좀 빠져도 또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놓인 여러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게 해외 사업부를 떼어놓고 해외 법인을 그 나라에 상장하는 거. 이거를 중복 상장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들의 또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 획득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. 가령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법인, 뭐 인도 증시, 인도 법인을 인도에 IPO 했지 않습니까? 실은 그때 증권사들은 이거 뭐 좋다 했지만은 다들 중복 상장 아니야? 현재 국내 주가 이석 아니야? 하고 실제 인도 상장됐을 때 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이제 현대차는 했고 문제가 LG전자가 지금 인도 법인을 인도에 상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치열할 것 같습니다. LG전자가 이제 후퇴할 것 같지는 않고 인도 상장을 법인을 상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외 법인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. 즉, 그 이제 해외에 상장하려는 그 해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핵심 사업 분야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가령 LG전자를 본다면 인도 법인이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얼만큼의 포션,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나중에 중복 상장 여부를 좀 가르는 거고 또 하나가 성장 프리미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 즉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은데 만에 하나 뭐 어떤 뭐 싱가포르 상장이다, 홍콩 상장을 하려는데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빠른 성장세가 나왔다. 그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는 매출과 뭐 이익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성장 프리미엄은 거기한테 주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거는 중복 상장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 해외 법인 상장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이제 뜨거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이 LG전자의 인도 법인 상장을 놓고 이제 상적 배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시행이 될 테니까 한번 그 과정을 좀 보고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소송을 건 주주들도 나오겠죠. 그 결론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법 개정은 일종의 소극적인 이제 밸류업입니다. 그러니까 못된 짓, 뒤통수 치는 짓을 못하게 하는 거고 진짜 강력한 밸류업에 가려면 후속 제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,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은 뭐 앞으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배당 성향 35% 혹은 40%,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PBR 0.8배인데요. 이게 뭐냐? 첫 번째 배당소득 분리과세.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에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 배당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은 15% 세금이고 중국은 10% 세금인데 우리는 현재 원천으로 15.4를 떼고요. 실제 이제 배당을 받는 분들이 이게 종소세에 합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좀 큰 손들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종소세에서 뭐 30%, 많게는 최대치는 50%까지 맞을 수가 있어서 특히 배당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최대 주주 아니겠습니까? 이 오너 일가도 자기들도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소득세를 10% 혹은 15%로 분리하자는 겁니다. 배당금에 대해서는 10%만 세금 내고 끝. 이 제도가 아마 이건 이제 이 신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어서 이거를 하나 봐야 되겠고 정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가 된다면 배당주 라인들 한 번 더 뛸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있고요. 두 번째가 배당 성향 이제 35%인데 이 기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30이 될 수 있고 35%가 될 수 있고 40%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번 돈의 한 35%를 배당을 한다. 그렇다면 이걸 넘긴다면 법인세 깎아준다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인을 하는 이 제도도 좀 굉장히 필요하고 마지막에 PBR 기준입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지주회사, 홀딩스가 갇혀서 이 오너들이 그 홀딩스만 넘기고 해가지고 지주사들이 저평가가 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지주사의 PBR이 0.8배만 넘기게 그렇게 주가 관리를 해준다면 이런 거죠.
앞으로 이제 오너일가가 그 회사를 넘겨야 될 때 이제 상속이나 증여할 때 최대 할증 맞거든요. 한 20% 맞습니다. 이거를 깎아준다. 혹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감면도 해줄게라고 하면 이 홀딩스들, 지주회사들의 저 PBR은 제가 보기에 금방 해결될 겁니다. 이번에 한화, SK 한 배 그냥 한 80% 올라가면서 그냥 다들 넘지 않았었습니까?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까지도 추가적으로 완성이 돼야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 이후에 조금 더 강력한 밸류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상법 개정안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, 이후에 추가 필요한 입법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